KKMD 488화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의 레이시온 CEO 인터뷰. 최신형 F-16급 A4 레이더를 장착하게 될 FA-50 블락 20, F-16CD 부럽지 않다? 2022년 10월 28일 폴란드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24는 미국 레이시온에서 인텔리전스 앤 스페이스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에릭 디트마르스 CEO와 진행했던 인터뷰를 기사로 실었습니다. 영상 제목에서 FA-50 블락 20를 두고 F-16CD 부럽지 않다고 말씀드려서 혀를 끌끌 차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에릭 디트마르스 CEO는 어디까지나 레이더 성능으로 봤을 때 F-16CD 부럽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번역 중에도 나오는 내용이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디펜스24와 폴스카, 즈브로이나 같은 폴란드 매체들의 인터뷰 기사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매우 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터뷰 기사도 두 편으로 나누어 영상을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디펜스24의 기사를 읽어보면 FA-50PL에 탑재되는 A4 레이더가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로 확정된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노스롭 그루먼의 AN/APG-83 확장식 고속빔 레이더 SABR을 축소한 버전과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레이시온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상황이 정리된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시온은 AIM-120 암람을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하다는 점에서 팬텀 스트라이크가 FA-50PL에 탑재된다면 암람 통합에도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만듭니다. 국내 언론들 뿐만 아니라 외신들까지도 FA-50PL의 미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이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니 약간의 불안함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FA-50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레이시온이 F-16 블락 52가 탑재하고 있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한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를 FA-50에 장착하면서 중거리 공중전 능력을 갖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보물을 썩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레이시온이 만든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와 FA-50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FA-50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경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었나, 고등훈련기 T-50에 확장 전술 능력을 부여해 경전투기로 만든 FA-50은 내부 공간도 부족하고 레이더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도 부족하다는 폴란드 밀매들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흥미로운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2년 10월 28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디펜스24의 인터뷰 질문 내용은 하늘색 글자로, 에릭 디트마르스 CEO의 답변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펜스24는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 스페이스의 CEO 에릭 디트마르스와 만나 대한민국 경전투기에 탑재될 FA-50용 양산형 A4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에 대해 인터뷰하는 동시에 이 저비용 A4 레이더가 폴란드군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레이시온은 어떤 플랫폼을 위해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개발한 것인가? 정말 경전투기를 위해 개발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2017년 당시 시장 조사를 하던 우리는 지금보다 소형인 동시에 훨씬 콤팩트한 A4 레이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든 FA-50 파이팅 이글과 다른 경전투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A4 레이더가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이다. 헬리콥터 그리고 특히 무인항공기 같은 다른 항공 플랫폼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성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발된 존재가 바로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다. 말하자면 항공 플랫폼들이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아 임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저렴한 비용으로 A사 레이더를 탑재시킬 수 있다면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팬텀 스트라이크는 FA-50에 특화된 A사 레이더가 아닌 보편적인 솔루션으로 개발되었다는 뜻인데, 그런 지적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전투기, 그 중에서도 특히 FA-50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고, 우리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FA-50에 정확히 맞추어 설계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즉, FA-50의 내부 공간 크기와 FA-50의 발전기가 어느 정도의 전력을 레이더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팬텀 스트라이크를 설계했다는 뜻이다. 우리의 목표는 F-16에 장착된 표준적인 A사 레이더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더 작은 크기의 신형 A사 레이더를 만드는 것이었다. 팬텀 스트라이크가 F-16보다 크기는 작지만 동일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FA-50에 딱 들어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비록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신형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였고, 결국 목표한 신형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탄생한 소형 A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는 일반적인 A사 레이더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물론 소형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대형 레이더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더 성능의 강화를 위해 지라 갈륨 기술을 안테나에 접목시켰다. 레이시온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FA-50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레이시온은 FA-50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오늘날처럼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아직 협상 중이기는 하지만 FA-50이 미 공군 및 해군의 차기 훈련기 후보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인가? 대한민국이 만든 FA-50은 확실히 우수한 전투기인 동시에 가격 또한 매력적이다. 만약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면 FA-50은 다양한 임무를 폭넓게 수행해낼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다목적 플랫폼이 될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팬텀 스트라이크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FA-50을 염두에 두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팬텀 스트라이크를 설치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으며 FA-50에 탑재될 수 있을 정도면 당연히 다른 항공기들도 팬텀 스트라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레이시온은 FA-50의 성공을 예측했었다는 말인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는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FA-50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록히드 마틴과 일정 부분 라이센스를 맺고 생산하고 있는 기체다. 레이시온은 FA-50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와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종류의 센서들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다. 폴란드는 2025년까지 도입되는 블락 20 사양의 FA-50PL 36대뿐만 아니라 최초로 인도된 FA-50PL 12대 역시 추후 블락 2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총 48대 분량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레이시온은 아직 팬텀 스트라이크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공급이 가능할까? 레이시온은 폴란드가 얼마나 긴급하게 팬텀 스트라이크를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폴란드의 요구에 응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라는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레이시온이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었으면 한다. 이것은 분명 야심차게 이를 데 없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레이시온은 이미 4년 전부터 팬텀 스트라이크 개발 작업을 시작해왔기 때문이다. 팬텀 스트라이크에는 어떤 기능들이 존재하는가? 공중, 해상, 지상 목표물들 중 어느 쪽에 특화된 설계를 지니고 있는가? 팬텀 스트라이크는 육해공 모든 유형의 표적들을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 해상 및 지상 목표물을 완벽하게 표적화시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유니버설 모드에서 작동하며 여러 대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F-16에 장착된 최신형 A사 레이더에 견줄 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한 말은 FA-50에 탑재될 팬텀 스트라이크가 현대적 F-16, 예를 들어 폴란드에 배치되어 있는 F-16 블락 52 플러스 야스트롬프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F-16 블락 52에는 기계식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다. 기계적으로 조종되는 레이더 안테나의 문제는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레이더 팔을 방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A사 레이더의 안테나에는 다수의 송수신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레이더파를 방사하여 목표물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해 안테나 방향을 기계 구동부를 통해 재정렬해야 하는 기계식 레이더는 목표물 탐지에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바꾸는 A사 레이더는 시간 지연 없이 다양한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어 보다 더 우수한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한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본질적으로 A사 레이더이며 유사한 형태의 여타 A사 레이더들과 동등한 수준의 에너지와 성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크기는 훨씬 작고 가격 또한 그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폴란드가 FA50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T50의 확장 전술 능력을 추가한 경전투기 사양이 FA50이다 보니 고등훈련기 T50보다 내부 여유 공간의 크기 및 배분해야 할 에너지의 양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FA50에 지라갈륨 기술이 적용된 A사 레이더를 사용하더라도 더 큰 덩치를 지닌 F16의 A사 레이더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레이시온의 의견은? 특별히 F16을 위해 설계된 지라갈륨 레이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F16을 위한 A사 레이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화갈륨 기술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F16에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다. 일부 폴란드 사람들을 포함해 폴란드 공군의 F16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나름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폴란드 F16 블락 52에 팬텀 스트라이크를 교체 장착한다면 특히 기체 중량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팬텀 스트라이크의 무게는 약 30kg인데 반해 현재 폴란드 F16에 탑재된 레이더의 무게는 약 100kg에 달한다. 기체 중량을 줄임으로써 연료는 더 적게 싣는 반면 전투 행동 반경은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항전 제품과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이시온은 폴란드가 도입하게 될 FA50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폴란드가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한 F16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팬텀 스트라이크에 적용된 기술을 활용한다면 F16을 위한 더 크고 강력한 레이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소형 A사 레이더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구현해냈기 때문에 더 크고 강력한 레이더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로 이루고 싶은 임무가 무엇인지, 무엇을 성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자의 질문처럼 더 큰 크기의 안테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F16이 팬텀 스트라이크 같은 소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파라미터들을 달성해낼 수 있다면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가며 대형 레이더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 필요한 팬텀 스트라이크는 48개가 아니라 96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보충 설명을 덧붙이자면 FA50PL 48대에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되고 현재 폴란드 공군이 운용 중인 48대의 F16CD 야스트롬프에도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면 도합 96개가 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디펜스24의 지적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